7월 19일 금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의 상승 하락 종목 중에서도 거래대금 1억 원 이상 종목들만 추렸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안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센즈랩과 모니터랩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센즈랩과 모니터랩, 한싹, 라운시큐어, 알랩을 비롯한 보안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세계 항공사와 은행, 언론사 등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유럽, 호주, 일본 지역의 일부 항공사들은 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항공편이 결항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도 뉴스와 데이터 플랫폼이 중단됐으며 전세계 사용자의 접근에 제한된 상태라고 전해졌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은행이 서비스 중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중앙은행도 시스템에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해당 소식에 보안 관련주들이 수의 기대감을 잊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센즈랩과 모니터랩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 이력이 부각되었는데요. 센즈랩은 MS 파트너사로서 애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안 플랫폼을 연동 중에 있으며 모니터랩은 애저 클라우드를 서비스 공급자 기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일MNS는 장마감 후 317억 원 규모의 제조장비 공급 계약 소식을 알리며 상승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제일MNS의 최근 매출액 대비 22%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계약 기간은 어제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라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산업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산산업을 비롯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최근 트럼프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설도 함께 부각되면서 오늘은 관련주 중에서도 부산산업만이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부산산업은 북한 철도 사업과 관련한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로 묶이곤 하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GS글로벌과 화성밸브를 비롯한 동해, 가스전 관련주들이 시간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를 선정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대왕고래는 이번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석유와 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위치는 보안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동해에서 첫 시추공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고 리뷰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을 마치면 산업부에 정식으로 시추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한국석유공사 전자조달 시스템에 따르면 대왕고래 탐사 시추를 위한 항만시설 및 하역 용역 입찰이 어제 오후 2시에 마감됐다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관련주들이 지속 기대감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열렸던 동해 가스전 전략회의에 GS에너지와 포스코인터내셔널, SKE&S의 경영진이 참여했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며 GS 계열사인 GS글로벌이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라파스와 신신제약, 샤페론, 대원제약을 비롯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비만 치료제 테마와 관련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오늘 오후 2시 40분경 스위스의 제약사 노바티스의 CEO가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를 활용한 비만 치료제 개발에 뒤늦게 뛰어드는 것은 신중하지 않은 접근 방식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는 그런 유사체로 의약품을 개발해낸다고 해도 비만약 시장에 진입해서 성공하기는 어렵다며 약값을 할인해주는 움직임도 만연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노바티스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방식 대신에 유전자 기능을 조절하는 새로운 방식의 비만약을 개발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노바티스는 스위스의 제약업체로 로슈 다음으로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높은 2위 업체인데요. 어제 미국장에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는 비만약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로슈가 성공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밝히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잊고 각각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6%대의 약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후발주자들의 등장으로 기존 비만약 강자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것인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게도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샤페론은 투자주의 및 단기과열 지정 예고 공시가 동반되었는데요. 샤페론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다음 주 월요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단기과열의 경우 말 그대로 지정 예고 공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거래의 단일가 매매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샤페로는 최근 비만 치료제 쪽 외에도 암줄기 세포를 표적하는 차세대 항암 면역 치료 기술의 탁월한 전임상 결과를 국제 전문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이어서 재룡전기는 장마감 후 최대 주주 박종태가 보유한 소유 주식수가 줄어들었다는 전자 공시가 올라오면서 시간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줄어든 수량은 20만 주이며 비율은 1.25%입니다. 변동 사유는 단순 처분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의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